자, 페이지 77페이지를 펼쳐보면 아래쪽에 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 시간에 열기관에 대한 내용도 살짝 배웠고요. 열효율에 대한 내용도 살짝 배웠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배우진 마세요. 왜? 실생활에서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내신용으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하고요. 하나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스털링 기관이라는 거예요. 스털링 기관. 얘는 딱 두 개로 그냥 나눠줍니다. 등적 과정 2번, 등온 과정 2번. 이렇게. 요거 비교샷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비교가 돼야 돼요. 비교가. 두 번째 카르노 기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단열 과정 2번과 등온 과정 2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재로 이렇게 보면 맨 뒤와 앞쪽에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기관을 비교하는 비교샷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래프가 되게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V가 있고요. 이쪽에 P가 있어요. 얘는 압력이라고 했고요. 얘는 부피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보고도 이게 무슨 기관인지 맞춰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샷은 어떤 과목이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등적 과정 2번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2번을 거쳐요. 그죠? 등온 과정 2번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프가 이런 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는 V, 얘는 EV.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P, 이쯤에다가 EP. 됐죠? 그럼 그려볼게요. P와 EP 이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만, 자,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요. 등적 과정이니까 올라가는 과정 하나 있어야 되고요. 등적 과정이니까 내려오는 과정 하나 있어야 될 거거든요. 등원 변화니까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반비례 그래프를 그려요. 이걸 그릴 때 그냥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의 곡선은 되게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실게요. 됐지? 그럼 얘는 등원 과정 맞죠? 그죠? 등원 과정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를 아무데나 얘랑 기울기 맞춰서 그리시면 돼요. 계속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 기울기에 맞춰서. 되니? 자, 점 한번 찍어볼게. 여기 점과 여기 점이 등원 맞죠? 그지? 그럼 아무데나 찍었어. P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점과 여기 점도 등원 맞죠? 되니? 여기 과정을 순서대로 반복하시면 돼요. 책에 나오니까
여기다가 A점을 찍고 여기 B점을 찍고 여기 C점을 찍고 여기 D점을 찍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얘 부피가 V로 일정한 거 맞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1번 등적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 B에 있던 애가 이제 C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요게 차이점이거든요. 등호는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 등적이냐 단열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등적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내려왔으니까 요거 등원 과정 맞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D로 내려와요. 내려오는 거 역시 등적 과정 맞죠? 네. 그럼 다시 B점에서 A점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얘도 등원 과정 맞죠? 그래서 스털링 기관은 등적, 등원, 등적, 등원. 됐네? 그러니까 등적, 등원, 등적, 등원. 이걸 보고 아 이거 스털링 기관이라는 거구나 라는 뜻이에요. 됐지?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등적을 1번, 등원을 2번, 다음 등적 3번, 다음 등원 4번. 됐니? 자, 그래프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1번 과정부터 한번 해봅시다. 스털링 기관 1번은 등적이라고 그랬어. 등적이니까 W가 0 되는 거 맞지? 됐나요?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Q는 델타 U라고만 쓰는 거 맞죠? 됐죠? 그럼 열량을 공급해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증가하는 거 맞지? 한국말 써줘요? 그럼 온도를 쭉 하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열량을 공급해주면 그걸 가지고 온도를 쭉 높이는 데 씁니다. 됐나요? 그럼 그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부피를 증가시키는 데 써요. 다시 한번요.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럼 두 번째 과정은 등온 과정이니까 델타 U가 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 온도 변화가 없어. 그럼 그 녀석을 가지고 모두 일을 할 거 아니겠니? Q는 전부 다 W로 바뀌겠죠. 그럼 공급해준 열량만큼 결국에 일을 해주는 겁니다. 됐니? 열량을 공급해주면 우리 열기관 할 때 배웠어요. 열량을 공급해주면 일을 하고 저온으로 열량을 보내서 버리지. 그럼 공급해준 열량분의 1의 양을 계산하면 연료율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열기관 내부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면 그걸 막바로 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공급을 해준 열을 가지고 이 열기관의 온도를 일단 졸라 높인 다음에 그 온도를 가지고 팽창을 시켜서 부피를 증가시키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간단한 일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 주전자에 물을 올려놨어. 뚜껑을 덮었어. 물을 끓였어. 그럼 열량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죠. 그럼 처음부터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거리겠니? 그러진 않잖아요. 물이 일단 온도가 올라가야 끓어서 수증기가 된 다음에 그 수증기가 들썩들썩거리는 거 아니야? 그 과정이에요. 처음에 가해준 열량을 가지고 온도를 높이는데 일단 썼다가 그 온도가 높아진 걸 가지고 부피를 증가시켜서 일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다 스털링 기관에 해당됩니다. 됐나요?
그러니 순서 단계를 이렇게 공부하듯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 가스불을 켜면 처음부터 들썩들썩거리진 않지.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뜨거워져야 들썩거리는 거 맞죠? 그러니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 한번 써야 돼. 그러려면 일하면 안 되지. 그래야 몽땅 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쓸 거니까. 그게 등적이구나. 그럼 그거 온도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왔으면 일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온도는 똑같은데 열량은 계속 오니 이 열량으로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쓰지 않고 일을 하는데 다 쓰면 되겠구나. 되게 효율적인 거 맞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보는 물이 끓어서 뚜껑이 들썩들썩거리는 과정까지예요. 됐나요? 그럼 다시요. 세 번째. 반복하면 되잖아요. C에서 D 과정을 가면 다시 등적 과정이 됩니다. 등적 과정은 역시 W가 0이 되겠죠. 들썩거리는 걸 멈췄어요. 그럼 Q와 델타 U는 역시 똑같아질 거거든요. 그럼 이 구간은 온도가 감소하는 구간 맞지? C보다 D가 온도가 적잖아요. 그러니 온도가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는 거라고. 그럼 열량을 어떻게 해? 방출해야 되죠. 열을 차근차근 다 버리는 거예요. 됐니? 열을 차근차근 다 버린 후에 네 번째, 다시 등원 과정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쭉 올라와서 등원 과정이 다시 됐으니까 얘는 델타 U가 0인 상태가 될 거고요. Q는 W인 상태가 다시 되겠죠. 됐니? 그럼 일회량과 열량 값은 같아질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등원 과정은 특히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왜? 한국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거든요. 여기서 나온 1은 얘가 플러스 값이면 얘도 플러스 값이 된 거 맞죠? 그러면 2를 플러스라고 쓰면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쓴다고? 했다고. 됐나요? 했다고. 그래서 이건 해준 일회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값이 되면 얘 마이너스 값 되는 거 맞지? 그럼 일회량이 마이너스면 무슨 뜻이라고? 받은 일회량이라고 했습니다. 됐니? 그럼 이를 받으면 열량은 어떻게 해? 버리는 거죠. 방출하는 거죠. 한국말과 기호를 정확하게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원 과정의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흡수 방출, 일을 했니 받았니 이런 한국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와요. 됐나요? 이 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열을 주면 일을 올라갔다가 일했다가 온도 낮아졌다가 일을 해주지. 해줬다가 받는 거죠. 해줬다가 받는 거죠. 그럼 나는 열량을 공급해주기만 하면 열량을 계속 공급해주기만 하면 등적, 등원, 등적, 등원, 등적, 등원 이걸 계속 반복하겠지. 그치? 그럼 해준 일회량이 많아? 받은 일회량이 많아? 해준 일회량은 위쪽 그래프 아래 면적이죠. 받은 일회량은 아래쪽 그래프 아래 면적이지. 그러니 요 사각형 면적만큼 이 기관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공급해준 열량만큼 일을 해주는 거 맞지? 근데 이 일이 되게 조금이야.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럼 일을 많이 해야 효율이 큰 거 맞지? 그럼 일의 양이 많아지려면 공급해준 열량이 똑같을 때 일의 양이 많아지려면 이 그래프 위쪽 것과 아래쪽 그래프의 간격이 멀어지면 되지 않겠니? 그럼 빙글빙글 도는 중간의 면적이 커질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다시 결론. 열기관의 효율을 높이려면 Q1이라는 고온의 단계와 Q2라는 저온의 단계가 있는데
그 고온과 저온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가운데 중간의 면적이 넓어지겠죠. 이해됐어요?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스털링 기관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얘한테 열을 막 가해줄 거야. 가해줄 건데 그 열로 온도가 높을 때는 비시게 높았다가 낮을 때는 매우 낮아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됐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증기기관을 예를 들어봅시다. 잘 봐. 열을 가해주지, 막 석탄을 막 떼서 가해주지. 그럼 열을 가해주면 증기기관이니까 물을 끓여요. 됐나요? 그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겠지. 그 수증기로 빙글빙글 돌려서 바퀴를 돌리는 거야. 그럼 그것도 열기관이잖아요. 그럼 그 녀석의 열 효율이 왜 낮은 것이냐? 물을 사용하니까 아무리 높게 끓여도 100도씨죠. 그럼 최고 온도는 100도씨가 돼요. 그럼 낮은 온도로 낮춰서 이 온도 차이를 크게 해야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물은 비열이 매우 커서 식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낮은 상태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 그냥 계속 불을 지피고 계속 데워서 증기만 계속 발생시키는 거죠.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엔진은 굉장히 단단하게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휘발유를 가스 상태로 분출을 하면 그리고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실린더 엔진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겠죠. 폭발이 일어나면 니네 온도가 되게 높아지는 거 맞지? 하지만 얘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부피가 변할 수 없지. 됐니? 그럼 꽉 붙잡고 있을 때 이 안에서 연료가 폭발하거든요. 그 폭발할 때 온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그 폭발 온도가 많이 낮아지면 훨씬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엔진 주변에 냉각수를 넣어서 계속 엔진을 식혀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니네 자동차 나중에 타다 보면 냉각수라는 걸 계속 보충해야 돼요. 그걸 보충해서 엔진룸의 온도를 낮춰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엔진룸의 온도를 낮춰주고 폭발시켜서 온도를 높여주고 그 온도 차이가 크니까 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효율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차는 되게 꼬른 차였어요. 옛날에 되게 꼬른 차였어. 그래서 워셔액이라고 하거든요. 삥 하면 나오는 물이 있어. 비눗물이. 그걸 공장 가서 갈아야 되는데 보충해주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내가 했어. 내가. 그래서 이마트에서 그 액체를 사다가 초록색 파란색이에요. 그걸 사다가 이마트 주차장에서 이 뚜껑을 올리고 그걸 이렇게 열어서 보충을 했거든요. 근데 워셔액 보충하는 워셔액 들어있는 통을 이렇게 열었어. 그리고 워셔액이 삼각수 통처럼 생겼어요. 그걸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따다가 뚜껑이 날라갔어. 그래서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디 갔어? 이러고 있다가 뭐 바닥에 떨어졌겠지. 그러고 얘만 이렇게 보충하고 버렸어. 그리고 뚜껑을 닫고 자동차를 몰고 왔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호등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내 차를 막 보고 가는 거예요. 내 차 되게 꼬랐거든요. 그래서 야, 꼬른 차를 저렇게 쳐다보고 얼마나 꼬랐으면 쳐다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그래서 뭐야 저 사람 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내 차 앞에 보닛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터지는 거 아니야? 내 차 가스차였거든요. 터지면 죽는 거야. 그냥 빵 하고 터져버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집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살살살 몰고 비상등을 켜고 살살살 몰고 갔는데 연기가 점점점 많이 나오는 거야. 엔진에서 앞이 막 뿌얘지고 막 안개처럼. 그래서 그걸 몰고 너무 무서워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우리 집 지하 주차장으로. 연기가 주차장 안으로 와 나온 거야. 그래서 경비 아저씨 막 달려오고 막 사람들 다 대피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엔진 끄고 보닛을 탁 열었더니 연기가 와 나온 거야. 엔진이 너무 뜨거워져서 거기서 연기가 막 새어나오는 거예요. 냉각수가 도난까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연기를 헤치면서 봤더니 아까 떨어진 뚜껑, 그게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그 순환 시스템을 돌려주는 팬에 낑긴 거예요. 그래서 그 팬이 돌아가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엔진룸이 과열이 돼서 연기가 뒤지게 많이 나요. 나 터져 죽을 뻔했어. 그게 얘예요. 온도를 높여주면 낮춰주는 구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차이가 클수록 효율은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여기 부분이 내가 해준 1이 되는 거죠. 그럼 공급해준 열량 Q에다가 여기 가운데 있는 W를 해주면 열 효율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스털링 기관이에요. 스털링 기관. 진짜 오래됐죠. 옆쪽에 보시면 보충 자료가 나오는데 1816년에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지, 그치? 자, 85페이지도 한번 해볼까요? 카르노 기관도 한번 해봅시다. 카르노 기관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카르노 기관도 역시 그래프는 거의 비슷해요. 하나, 둘. 자, 우리 등원 과정 맞죠,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스털링이에요. 됐나요? 여기에 있던 애가 이렇게 올라가면 스털링이에요.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얘는 부피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V고 여기가 2V라면 점이 V에서 V로 가지 않아요. 여기가 A라면 위로 이렇게 B점에 찍히지 않고요. 비스듬히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찍히는 거예요. 어때? 얘는 등적이 아니죠. 그치? 반대로 한 번만 더요. 요렇게 해서 내려오면 여기 C점 찍어볼까요? 요거 등원이에요. 됐니? 그럼 등적은 다시 아래로 요렇게 내려올 건데 D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요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럼 D점을 여기다가 찍는 거죠. 2V에 딱 맞지 않지? 이해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 D점에 있던 애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ABCD 그래프가 부피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동하면 스털링, 부피가 똑같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하면 카르노, 이렇게 돼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써볼까요? 얘 A에서 B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단열 변화입니다. 등적이 아니죠. B에서 다시 C점으로 왔대. 이거 등원이고요.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가면 등원, 등적이지만 요렇게 갔으니까 요거 단열 변화입니다. 그럼 다시 B에서 요렇게 기어 올라올 거니까 등원 과정 맞죠? 어때요? 두 개 그래프가 되게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첫 번째는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이면 Q가 0이죠. 열 공급이 없어요. 그럼 Q가 0이니까 델타 U와 W가 같겠지. 온도가 증가하고요. 그럼 일은 한 거야, 받은 거야?
얘가 플러스 값이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죠. 왜요? 공식을 이렇게 쓰지 말고 Q는 델타 U의 W를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Q 값이 0이 됐지. 그럼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 마이너스여야 되죠. 그러니 온도가 증가한 걸 플러스라고 표시하면 W는 마이너스가 돼야 0이 돼요. W가 마이너스 무슨 뜻? 2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만큼 2를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얘는 등적 1의 양이 0인데 얘는 단열 1 받았죠. 이걸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연력학을 마무리해야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요. 등원 과정은 똑같습니다. 등원이니까 델타 U가 0이죠. 그럼 Q는 W. 여기다가 한 줄 쓸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야. 세 번째. 다시 단열 과정을 거치했죠. Q는 0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온도가 내려왔지. CD 구간이니까 온도 내려놨어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이니까 온도 내려온 거 맞죠? 그럼 얘도 똑같이 0은 델타 U의 W 라고 쓸 건데 온도가 감소했으니까 이번에는 2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4번이요. 역시 등원 과정이니까 델타 U는 W예요. 델타 U는 0이고. 그럼 Q는 W만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일을 해주겠니 받겠니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일의 양이 0인 곳이 없지. 네 군데가 다 일의 양이 0인 곳이 없으니까 일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해줘요. 다시 또 일을 해줬으니까 일을 받아야 되겠죠. 자, 한국말로 써볼까요? 되게 헷갈리죠? 잘 봐. 단열 과정은 0이에요. Q가. 그럼 델타 U와 W는 부호가 반대지. 되니? 온도가 올라간 거 맞죠? 온도가 올라가서 플러스라고 정의하면 1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표시했어? 받은 1의 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등원 과정은 W가 0이기 때문에 Q와 W는 같아요. 되니? Q와 W는 같아. 그럼 일을 해주면 공급받게 되죠. 그래서 공급받은 걸로 일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급해준 열량은 두 번째 칸에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쓰는 거냐면 일을 받으면 부피가 줄어들지. 그걸 압축이라 그래요. 그래서 1번 과정은 단열 중에 압축. 2번 과정은 해줬으니까
공기가 다시 팽창하겠죠. 삼 번 과정 계속 팽창이요. 4번 과정 다시 압축이요. 그래서 압축 팽창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압축 2번, 팽창 2번. 이거 계속 순환할 거니까. 압축, 팽창, 압축, 팽창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는 한 번 볼 때마다 1 한 번 해주고 받는 거 한 번. 근데 얘는 1 2번 하고 1 2번 받죠. 그럼 팽창을 졸라 많이 했다가 졸라 적어졌다가. 카르노 기관은 변화폭이 이렇게 커요. 근데 얘는요. 1 해줬다가 안 해줬다가 받았다 해줬다가 받았다가 해줬다가 받았다가를 한 번 하죠.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가만히 있다가 해줬다가 가만히 있다가 받았다가 가만히 있다 해줬다 가만히 있다 받았다. 요걸 반복해요. 그러니 변화폭이 요만큼밖에 안 되지, 그지? 이해 보세요. 받아서 압축시켰다가 해줬다 압축 했다 그럼 얘는 두 칸씩 움직이는 거 맞죠? 그러니 할 때와 받을 때의 차이 간격이 되게 큰 거 맞지? 그러니 얘가 효율이 더 높은 거예요. 카르노 기관이 좋은 기관입니다. 그럼 지금 써 안 써? 안 써. 너무 좋아서 못 써요. 그래서 얘가 한 번만 열을 공급해주면 계속 써요. 1 받았으니까 1 받았죠? 한국말로 다시 1 받았지? 그럼 방출해요. 공급과 방출을 반복하지만 이 차이 면적이 역시 크죠. 여기 면적이 W 값이에요. 자, 요걸 비교할 때 되게 간단하게 비교하세요. 잘 보세요. 위쪽이 T1이고 아래쪽이 T2야. T1과 T2 중에 누가 높은 거야? T1이 높은 거 맞지? 그럼 T1과 T2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가운데 면적이 커지니까 일회양이 많아지는 거 맞지? 그럼 효율이 커지는 거 맞죠? 한 번만 더요. 얘도 위에가 T1이고요. 아래가 T2예요. T1이 T2보다 온도가 높은 거 맞지? 얘도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일회양이 많아지니까 효율이 커지는 거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잘 봐. 그럼 스털링 기관과 카르노 기관 중에 누가 더 효율이 높은 거야? T1과 T2가 온도가 둘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딱 요만큼 맞지? 그런데 얘 보세요. 얘는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기어 올라가지. 그러니까 요만큼 더 일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얘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요만큼 더 일을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효율이 더 높아지는 거 맞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카르노 기관이 조금 더 좋은 기관이 되는 겁니다.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런 걸 사용하면 좋은데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알아?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석유를 뽑아 쓰는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만수르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 석유를 팔기만 해요. 그럼 니네 나라가 사우디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를 뽑아다가 팔지. 그럼 그 값이랑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 넣는 값이랑 똑같겠니? 아니요. 그럼 어떤 게 싸? 뽑아다 그냥 파는 게 싸겠죠. 무지하게 싸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자야. 나라 전체가. 장난 아니죠. 이게 사우디 중동 지역의 나라들 두바이 이런 데 봤잖아요. 돈이 얼마나 남겠니? 그지가 국어를 해서 한 달에 8천만 원을 번대요. 그래서 나도 두바이 그지 할까 생각.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한 달에 8천만 원을 준대. 아 진짜 경찰차가 람보르기니잖아.
사람들이 슈퍼카를 너무 타고 다녀서 경찰이 그 도둑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경찰차도 람보르기니. 그 정도는 돼야 도망가는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나라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다 공짜야. 무료야. 굉장히 좋지. 얼마나 좋아. 모든 운동 경기, 영화 이런 게 다 무료예요. 사우디, 뭐 두바이 사람이면 돈이 그렇게 많아. 그걸 다 뽑았을 때까지 이런 기관이 안 나올 겁니다. 석유가 좀 고갈이 돼야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그걸 정제해서 팔아먹는 미국 같은 나라가 석유가 없어지면, 석유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미국도 돈을 못 벌 거 아니겠니? 그러니 뭐 경제관념 때문에 지금 이런 기관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니네 디젤이란 사람 알아? 디젤이 뭔지 아니? 디젤이 뭐예요? 차, 경유. 니네 잘 모르지? 아까 얘기했잖아. 디젤이란 사람 알아? 디젤은 사람 이름이에요. 처음 들어봤니? 들어본 적 있어요? 디젤은 사람 이름이야. 그런데 석유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가솔린이라는 휘발유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포드에서 휘발유 자동차를 만들어서 막 팔았어. 근데 휘발유 자동차는 힘이 약해요. 그리고 별로야. 그래서 이 디젤이라는 사람이 디젤 기관을 만들어냈어요. 좀 가격이 싼 경유를 사용해서 좀 더 힘이 센 기관 장치를 만들어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 그거 팔면 안 돼. 이걸 팔면 우리가 만든 가솔린 기관을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야? 비싸고 힘도 없는 애 안 쓸 거 아니겠니? 그래서 팔면 안 돼 라고 했어. 그리고 그 특허를 나한테 팔아. 대기업에 와서 특허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특허를 내놓으면 백지수표를 줘. 얼마를 적든 상관이 없는 거야. 니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 디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든 기관은 싸고 힘도 좋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트럭, 배, 비행기 모두 다 써도 돼. 특히 공장에서 쓰면 효율이 더 많이 늘어날 거야. 그 세상을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 이걸 누군가 한 명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공평하게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특허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다 공개해. 세상 사람들이 무료로 그냥 쓰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과학자가 엄청나지 않겠냐? 근데 이 과학자가 배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어요. 물에 빠져서 죽어. 그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누가 죽였겠니? 자살했겠니? 신기하죠. 신기하죠. 아무튼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기관을 잘 만들어내지 않죠. 에탄올로만 가는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물로 가는 자동차도 지금 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서 나온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산소는 바깥으로 뿜어내면 우리가 숨 쉬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수소는 다시 돌려서 폭발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환경 친화적 수소 자동차라고 합니다. 연료 자동차거든요. 물만 넣으면 갈 수 있어요.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 지금 하와이의 공장에 짐 옮기는 차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물만 넣으면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지금 나오면 되겠니? 안 돼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거죠.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린 에너지라고 해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죽고 있죠.
니네 하지 마. 니네는 환경 친화적인 거 하지 마세요. 돈도 못 벌고 위험해. 환경 안 친화적인 거 그런 걸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드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요. 스털링 카르노. 이름은 외워주세요. 스털링 카르노. 등적 2번 스털링. 단열 2번 카르노. 어떤 게 좋은 거라고? 카르노가 효율이 좋은 거라고. 됐나요? 알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니?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쉽시다.